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음의 온도 36입니다. 혹시 요즘 이런 말 자주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 이 나이에 뭐가 예전 같겠어? 다들 이 정도는 참고 사는 거 아니야?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다 보면 참 자주 듣는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장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야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분명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길이죠.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그 자연스러움 뒤에 숨어 있는 작은 신호들을 놓치곤 합니다. 이 정도야 당연하지 하고 넘어가 버리는 그 순간 우리 몸은 이미 조용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나이를 핑계로 증상을 방치하는 건 어쩌면 우리가 자신에게 하는 가장 큰 불친절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돌보는 일을 미루고 불편함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내는 거죠. 오늘은요, 나이가 들면서 흔히 겪게 되는 증상들 중에서 그냥 노화라고 넘기기엔 조금 위험할 수 있는 신호들에 대해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겁을 주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조금만 일찍 알아차리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건네보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자주, 더 가까이에서 여러분 곁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담 없이 편하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신호, 자주 어지럽고 휘청거릴 때. 아침에 일어나려고 몸을 일으켰는데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진 적이 있으신가요? 화장실에 가려고 한두 걸음 걷는데 몸이 한쪽으로 휘청거리거나 뭔가에 잡고 싶어지는 순간 말이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유, 어지러운 거야 뭐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요, 어지럼은 노화의 증상이 아니라 원인이 있는 신호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는 기립성 저혈압일 수도 있습니다.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날 때 우리 몸은 혈액을 머리 쪽으로 빠르게 보내야 하는데 그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죠. 이건 단순히 체력 문제가 아니라 심장이나 혈관, 자율신경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 때문에 혈압이 너무 떨어져서 어지러울 수도 있고요.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혈당이 너무 낮아져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심장 박동에 이상이 생겨서 어지러울 수도 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거나 반대로 너무 느리게 뛰거나 불규칙하게 뛰면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일정하지 않게 되거든요. 탈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덜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모르는 사이 물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주 조용히 뇌혈관에 문제가 시작되고 있다는 초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뇌경색이 지나간 뒤일 수도 있고 뇌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어지럼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요, 그 자체보다도 넘어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낙상, 그 한 번으로 골절이 생기고 움직임이 줄어들고 그 움직임 감소가 다시 건강을 빠르게 무너뜨리는 경우를 우리는 정말 너무 많이 봅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이후에 삶 전체를 바꿔버릴 만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수술을 받고 재활을 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합병증이 생기기도 하고 예전처럼 걷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지럼은 참을 문제가 아니라 확인해야 할 신호입니다. 언제, 어디서 왔는지, 얼마나 자주 오는지, 어떤 상황에서 심해지는지 한번 가만히 들여다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어지럼이 자주 온다면 간단한 메모를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식사 후에, 약 먹고 나서 이런 식으로 기록해두면 나중에 병원에 가셨을 때 선생님께 설명하기도 훨씬 쉬워집니다. 두 번째 신호, 기억이 깜빡깜빡, 말이 잘 안 나올 때. 저 사람 이름이 뭐였더라 분명 아는데 말하려던 단어가 혀끝에서 맴도는데 안 나와요. 이럴 때 우리는 웃으며 넘깁니다. 아, 내가 나이가 들긴 들었나 보다. 그런데 중요한 건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기억을 잃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일시적인 건망증과 질병의 시작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어제 저녁에 뭘 먹었는지 깜빡할 수는 있어요. 그건 정말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저녁을 먹었다는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또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게 되는지, 대화 중에 말의 흐름이 자주 끊기는지, 익숙한 길을 잃은 적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최근 일을 먼저 잊어버리는 것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옛날 일은 잘 기억하는데 어제, 오늘 일이 기억이 안 난다면 이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물건을 이상한 곳에 두는 일이 잦아진다거나, 약속을 자꾸 까먹는다거나, 평소에 잘하던 일이 어려워진다거나 하는 변화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경도인지 장애일 수 있습니다. 경도인지 장애는 치매와 정상 사이의 단계인데요. 이 시기에 잘 관리하면 치매로 가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혹은 우울증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울증이 있으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나빠집니다. 그래서 치매인 줄 알았는데 우울증이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우울증을 치료하니까 기억력이 다시 좋아지는 거죠. 때로는 작은 뇌졸중이 조용히 지나간 뒤일 수도 있습니다. 뇌의 작은 혈관이 막히면서 증상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반복되면 인지 기능에 영향을 줍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주 조용히, 아주 천천히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신호를 나이 탓이라는 말로 덮어버리면 우리는 그만큼 대응할 시간을 잃게 됩니다. 물론 모든 깜빡임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변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지,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생기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본인보다 주변 사람이 먼저 알아차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요즘 같은 말을 자주 하시네요. 이거 지난주에도 물어보셨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한 번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 다리에 힘이 빠지고 걸음이 느려질 때, 예전보다 걷는 속도가 느려졌다고 느끼시나요? 보폭이 줄어들고 계단이 예전보다 부담스럽고 괜히 밖에 나가기가 귀찮아졌다면 이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근육은요, 가만히 있으면 생각보다 훨씬 빨리 줄어듭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근감소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근감소증은 낙상, 골절, 그리고 독립적인 생활 능력과 직결됩니다. 근육은 30대부터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60대가 넘어가면 그 속도가 빨라집니다. 운동을 안 하면 1년에 12%씩 줄어들고, 입원이라도 하게 되면 일주일만 해도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걷는 모습은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걸음걸이만 봐도 근력이 어떤지, 균형 감각이 어떤지, 심지어 심리 상태까지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걸음이 느려지고 보폭이 줄고 발을 끌듯이 걷게 되면 이건 단순히 다리 문제만이 아닙니다. 균형을 잡는 능력도 떨어지고 반사신경도 둔해지고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걸음이 바뀌면 삶의 반경이 줄어듭니다. 집 근처 마트까지 걷던 게 부담스러워지고 친구 만나러 나가는 게 조심스러워지고 점점 집안에만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반경이 줄어들면 마음과 몸은 더 빨리 움츠러듭니다. 사람을 덜 만나고 햇빛을 덜 쬐고 움직임이 줄어들고 그러면 근육은 더 빨리 줄어듭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다리의 변화는 이제 나이니까가 아니라 지금부터 관리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다행히 근육은 나이와 상관없이 키울 수 있습니다. 70대, 80대에도 운동을 시작하면 근력이 늘어납니다. 늦은 때는 없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90세에 운동을 시작해도 근력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산책을 하시거나 집에서 의자를 잡고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육을 만들려면 재료가 필요하거든요. 고기, 생선, 달걀, 두부 같은 음식들을 매 끼니마다 조금씩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신호, 밤에 자주 깨고 낮에 졸릴 때. 나이 들면 잠이 없대요. 이 말 정말 많이 들으시죠? 그런데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더 중요해집니다. 잠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뇌와 몸이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뇌는 잠자는 동안 낮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기억을 정리하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합니다. 밤에 자주 깨고 아침에 개운하지 않고 낮에 졸음이 심하다면 이건 수면무호흡증일 수 있습니다. 수면무호흡증은 자는 동안 숨이 자꾸 멈추는 증상인데요. 본인은 잘 모르지만 옆에서 보면 숨을 헐떡이거나 코를 심하게 골다가 갑자기 조용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반복되면 뇌와 심장에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장기적으로는 고혈압, 심혈관 질환, 그리고 치매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또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건 우울증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우울증은 단순히 기분이 우울한 것만이 아니라 잠, 식욕, 에너지, 집중력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새벽에 일찍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는 것도 우울증의 전형적인 증상 중 하나입니다. 밤에 소변이 자주 마려워서 깨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것도 야간뇨라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전립선 문제일 수도 있고, 신부전 때문일 수도 있고, 당뇨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잠을 잘 못 자는 건 참고 견뎌야 할 문제가 아니라 생활을 점검해야 할 신호입니다. 낮에 햇빛을 쬐셨는지, 카페인을 너무 늦게 드시진 않았는지, 잠자리 환경은 편안한지 한번 천천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낮에 햇빛을 30분 정도 쬐면 멜라토닌 분비가 좋아져서 밤에 잠들기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침실은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자기 전 스마트폰이나 TV는 가능하면 멀리 하시고요. 5번째 신호, 식욕이 줄고 체중이 빠질 때. 요즘은 많이 안 먹어요. 입맛이 없네요. 이 말을 절제 잘한다고만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특히 체중이 특별한 이유 없이 줄어든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입맛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미각이 둔해지고 소화 능력도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냄새를 잘 맡지 못하게 되면 음식 맛도 덜 느껴지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양 섭취를 소홀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백질 섭취가 줄어들면 근육부터 빠집니다.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상처가 나도 회복 속도가 느려집니다. 감염에도 취약해지고 작은 질병도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개월 안에 체중이 5% 이상 줄었다면 이건 꼭 확인해 봐야 할 신호입니다. 암이나 갑상선 질환, 당뇨 같은 질환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거든요. 또 혼자 사시는 분들은 식사를 대충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혼자 뭘 해 먹어? 라는 생각에 인스턴트로 끼니를 때우거나 아예 거르기도 하죠. 이것도 영양 불균형으로 이어집니다. 잘 먹는 건 사치가 아니라 생존 기술입니다. 한 번에 많이 먹기 힘들면 조금씩 자주 드세요. 고기가 부담스럽다면 생선이나 두부, 달걀도 좋습니다. 국물 음식에 건더기를 많이 넣어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요즘은 영양 보충식품도 좋은 게 많으니까 끼니를 제대로 못 드시는 날에는 그런 걸로 보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만약 입맛이 없는 게 계속된다면 그건 우울증이나 다른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으니 한 번쯤은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6번째 신호,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오를 때.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차거나 평소보다 조금만 움직여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답답한 느낌이 든다면 이건 심장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나이 들면 체력이 떨어지는 거지 하고 넘기기 쉽지만 심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 중 하나입니다. 협심증, 심근경색, 심부전 같은 심장 질환은 초기에는 증상이 애매합니다. 그냥 피곤한 건지, 운동 부족인 건지, 정말 심장 문제인 건지 구분하기 어렵죠. 특히 여성분들은 심장 질환이 있어도 전형적인 가슴 통증보다는 피로감, 소화불량, 어깨 통증 같은 애매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만약 가슴 통증이 팔이나 턱으로 퍼지거나 식은땀이 나거나 숨이 심하게 차오른다면 이건 즉시 병원에 가봐야 하는 신호입니다. 심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평소에 숨이 차는 게 점점 심해진다면 이건 심부전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심장이 혈액을 제대로 펌프질하지 못해서 몸에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죠. 누우면 숨이 더 차고 다리가 붓는다면 더욱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이상하게 차오르는 느낌이 든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괜히 갔다가 아무것도 아니면 어쩌지?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면 다행인 거고 문제가 있다면 빨리 발견한 게 천만다행인 겁니다. 7번째, 신호 소변을 자주 보거나 참기 힘들 때,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거나 소변이 마려우면 참기가 힘들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방광도 약해지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것도 꼭 확인해 봐야 할 신호입니다. 소변을 자주 본다는 건 당뇨병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몸은 그걸 소변으로 배출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소변도 자주 보게 됩니다. 목이 자주 마르고 밤에도 소변 때문에 자주 깬다면 한번 혈당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남성분들은 소변 줄기가 약해지거나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은 느낌을 받습니다. 소변을 보고 나서도 방울방울 떨어지거나 힘을 줘야 소변이 나오거나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을 여러 번 가게 됩니다. 여성분들은 골반 근육이 약해져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소변이 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복압성 요실금이라고 하는데요. 무거운 걸 들거나 웃을 때도 소변이 새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외출이 불안해지고 사람 만나기가 조심스러워지고 자존감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냄새가 날까봐, 소변이 셀까봐 걱정되니까 활동을 줄이게 되고 그러면 또 건강이 나빠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것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약물 치료나 간단한 골반 근육 운동만으로도 많이 나아질 수 있으니 참지만 마시고 한번 상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8번째, 신호 우울하고 의욕이 없을 때, 나이 먹으니까 재미있는 게 없어요. 뭘 해도 시들시들해요. 이런 말을 농담처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이건 농담으로 넘길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활동량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예전에 좋아하던 일에도 흥미가 없어지고 사람 만나기가 귀찮아지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버겁다면 이건 우울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노년 우울증은 젊은 사람의 우울증과 조금 다릅니다. 우울하다는 감정보다는 아프다, 피곤하다, 입맛이 없다 같은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주변 사람도 우울증인 줄 모르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이 나이에 우울증이 무슨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노년기 우울증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건강이 나빠지고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고 상실을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울증을 방치하면 치매 위험도 높아지고 신체 질환도 악화됩니다. 반대로 우울증을 잘 치료하면 삶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이야기하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병도 몸의 병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증상들 혹시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셨나요? 기억해 두시면 좋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갑자기 생긴 변화인가요? 둘째, 점점 심해지고 있나요? 셋째, 일상생활이 줄어들고 있나요?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그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 병원에 가라는 말이 부담스럽다면 먼저 주변 사람과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요즘 이런 게 좀 불편해 라고 한마디만 꺼내도 생각보다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혼자서 나이니까 라고 결론 짓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이를 핑계로 자신을 방치합니다. 불편함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변화를 체념으로 감춥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신 것, 그 자체가 이미 대단한 일입니다. 힘든 시절도 견뎌내시고 가족도 돌보시고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도 다 하셨잖아요. 그러니 조금만 더 자신을 돌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끝까지 나답게 사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채워가는 것. 그게 진짜 건강한 삶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그런 삶을 지켜가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노화가 곧 병은 아닙니다. 우리는 노화를 늦출 수는 없어도 노화를 병으로 키우는 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자신을 조금 더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이 이야기를 살짝 건네주시면 어떨까요? 부모님께, 친구에게, 이웃에게 이런 증상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라고 말이죠.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온도 36은 앞으로도 이렇게 여러분 곁에서 작은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 두시면 더 자주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담 없이 편하게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하길 바랍니다. 당신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도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온도 36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